코인 시장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죠. 나름의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이 생태계 자체가 심플해지면 시장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왜 박살이 나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태계가 심플해지면 2018년도 암흑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재단과 투자자들이 거래소 한 곳에서 만나서 놀던 2018년도는 큰 손이 그냥 엑시트하면 곧바로 암흑기에 돌입하는 심플한 생태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심플해지면 2018년도의 암흑기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디파이와 레버리지 양적 완화가 버무려져서 겨우 2021년에 ATH 올타임 하이를 달성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그런데 지금 킹달러와 금리 인상 속도, 국채 수익률의 매력이 터지는 바람에 코인에 있던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코인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은 단순해지면 정말 개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더리움의 복잡한 생태계도 포스로 전환을 하면서 스테이킹 하나로 단순화되었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가 몰라 그냥 현금화 할래 라고 외쳐버리면 2018년도에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은 단순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판교의 모 회사에서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밤중에 들려왔습니다. 2분기 테라를 시작으로 한 크립토 파이낸셜의 한 축이 무너져 버렸죠. 알고리즘 스테이블이라는 강력한 코인 시장만의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도 3분기 강달러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동안 다른 통화들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회색 라인들이 다른 나라들, 다른 국가들의 통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다행히 연두색으로 보이는 비트코인은 선방을 했어요. 플러스 3.8%를 기록했습니다. 차트에는 안 나왔지만 금도 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아웃풋은 2분기 대비 3분기 약 150%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DF 배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생태계는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즉 3분기만 떼놓고 보면 내외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비트코인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상징적인 존재죠. 문제는 이번에 재건축을 한 이더가 문제인데 과거 채굴형 이더 생태계, 그러니까 POW로 채굴기를 돌려서 생태계가 유지됐던 이더리움은 생태 습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이더가 전기를 많이 소모하면서 POW를 유지하며 쏟아져 나오는 이더, 그걸 소화해주는 시장, 새로 채굴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그러면 어쨌든 돈을 들고 채굴기를 사서 또 연결을 해서 채굴을 열심히 하죠. 또 새로운 채굴장을 여는 이 사람들에게 채굴기를 공급해주는 회사, 그리고 전력회사, 디파이, 스테이킹 등등 역할 분배가 나름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게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각자 롤에 맞춰서 강하류처럼 구불구불 천천히 아래로 흘렀는데 이게 포스로 전환이 되면서 강을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일자로 뚫어버린 거예요. 구불구불 흐르면서 천천히 여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흘렀던 이 강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뚫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던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스테이킹 하나만 가지고 지지고 볶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건 생태계가 망가진 걸로 봐도 무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 주자인 리도 파이낸스가 스테이킹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ST 이더라고 스테이킹된 이더를 또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리도 파이낸스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 ST 이더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걸 하나 주는데 이 영수증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리도 파이낸스에 엄청난 이더리움이 몰려왔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 시장을 독점해버렸다라는 겁니다. ST 이더 한때 말이 많았었죠. 1대1 패깅이 깨졌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포스로 전환이 되고 나서 정말 강력하게 본인들의 위치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ST 이더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스테이킹만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코인베이스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비율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지금은 정체 구간입니다. 이게 좀 크게 변동이 생기려면 역할을 좀 나눠줄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테이킹과 파이낸싱 말고는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역할을 나눠줄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거래소들도 사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제일 많은 인원을 감축을 했어요.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막대가 있죠. 거래소에서 잡을 잃은 사람들의 이 수를 막대로 표현한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다, 감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 네임은 아주 강력하게 잘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 브랜드 네임에 비해서 내부적인 보안 프로세스가 좀 약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작년 3월에 유저 계정 복구 프로세스에서 SMS, 문자 메시지 인증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돼서 약 6,000명의 유저들의 계정이 털렸고 자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유저들은 유저지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보낸 인원 중에서 과연 개발자 포지션이 얼마나 될까요? 보안 사고는 앞으로 괜찮을까? 사무실은 텅텅 비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전업 투자자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시장이 한참 좋을 때는 일 왜 하냐? 코인이 정답이다, 미래다 하면서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코로나 시즌에 트레이딩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하고 수축기에 접어들면 보통 코인 시장에는 해킹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커들은 취약점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한번 결정적으로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더 늦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이 취약점을 공격을 하는데 이때가 보통 하락장입니다. 왜냐? 시간이 더 늦어져서 정말 털어갈 것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 상황도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CFTC는 더욱 강력한 규제 요원을 크립토 세계에 출범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CFT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 리플을 포함한 다양한 로비의 대상이 되면서 코인 친화적인 적절한 조율된 조치가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얘네들은 코인의 탈중앙 투표인 다오 거버넌스 결정에 포함한 투표의 신원까지도 싹 조사해봐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정반대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가 더러운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CFTC는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이거 뭐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괜히 골치 아프게 휘말리지 않도록 전 FBI 요원을 바이낸스 US에 빠르게 꼽아 넣습니다. 회사가 법률 규정을 잘 지키는지 수사 요청 및 지침에 대한 협조 또한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지만 전관예우죠. 전관예우. 그냥 알아서 기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7년에 재림이 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대규모의 스테이블이나 코인을 현금화해서 빼가지 않으면 되죠. 시장에서 돈을 빼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장 전체의 시총이 줄어들고 파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파이가 줄어들수록 빙하기가 오는 건 당연하겠죠. 2017년 같은 경우는 디파이도 없고 해서 재단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버리면 이걸 커버할 장치들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VC들이 돈을 모조리 빼나가서 발생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악재야 한국에서 터졌다라고도 하지만 그때 당시로도 엄청나게 고점이었고 사실 엑시트할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디파이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발행한 태도로 누군가가 과도하게 가치를 실어 날라서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태도로 바꿔서 도망을 간다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도망을 간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걸로 디파이나 스왑이 터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 그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2018년에 재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맨 처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생태계는 이더리움의 포스까지 더해서 굉장히 심플해진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채굴 관련 이더리움 생태계 구성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갔지, 스왑이나 풀에 들어있던 코인들을 VC들은 리스크를 대비해서 미국 국채가 더 낫다며 그쪽으로 가버렸지.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도 미국 단기 국채에다가 5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스테이킹 한다고 폼 잡는 사람들은 멍이나 때리고 있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직장으로 돌아갔고, 이 얕아진 유동성에 만약 판교에서 어떤 분들이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코인들을 스왑에 넣고 돌려가지고 돈을 다 빼버린다거나 그래버리면 이건 2018년도 크립토 윈터의 70% 이상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의심을 받는 코인이 있긴 한데 이름 쓰면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태계가 심플해지면 심플해질수록 크립토의 윈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버블이 낄 때는 레버리지와 디파이 등이 한 몫을 했죠. 그런 애들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풍문들이 들리고 있죠. 하락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나오고, 또 어떤 회사가 자기네들 코인을 스왑에 돌려가지고 빼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정말 공포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공포의 시간이 지속되다가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